안녕하십니까 금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28번 로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새로운 기호가 등장하는 만큼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앞 단원에서 지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자, 2의 x제곱은 4를 만족하는 x는 얼마일까? 자, 이걸 못 구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2를 몇 제곱해야 4가 되나요? 제곱을 하면 되죠. 따라서 이 만족하는 x값은 2라는 건 누구나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2의 x제곱을 했을 때 3이 나오는 그런 x값은 얼마일까? 자, 이거를 우리가 이런 것처럼 2처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2를 아무리 x제곱 해봤자 3이라는 숫자가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수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합니다. 자, 어떤 기호인지 한번 알아보죠. 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양수 n에 대해서 a를 x제곱해서 n이 되는 요렇게 되는 이런 x값은 오직 하나 존재하고 이 x값을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x값을 log라고 쓰고요. 이 아래다 조그만하게 a를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크게 다시 n이라고 써서 이 x값을 a의 x제곱을 해서 n이 되는 이런 x값을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자, 이 기호에 대해서 조금 찬찬히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은 이 기호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를 그죠? 자, A가 지금 밑에 있죠. 그래서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합니다.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하고요. 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LOG가 로그죠. 그죠? 그래서 로그 A의 N이라고 읽습니다. 로그 A의 N이라고 읽어요. 로그 A의 N.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A는 이름이 밑입니다. 밑. 예, 밑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밑이죠. 얘를 그죠? 밑이라고 부르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요. 자, N은 뭐라고 부르냐? N은 우리가 이 로그 A의 N의 진수라고 불러요. 진수. A는 밑, N은 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림에 보면 자, 요 A가 이름이 밑이고요. 그 다음에 요 N의 이름이 진수라는 거. 밑과 진수.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A가 0보다 크고 그리고 A가 1이 아닐 때 자, 그리고 N이 0보다 클 때 자, 우리가 A라는 건 아까 이름이 뭐였냐면 밑이었죠. 이 밑은 항상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밑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밑 조건. 자, 왜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느냐? 자, 요 식을 보면 자, A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의 확장에서 이 X에다가 실수를 대입할 때 밑 A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1은 왜 빠지느냐? 자, 이 밑이 1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1의 x제곱은 항상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x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에다 1을 뺍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 a가 1이 아니다. 얘를 이제 밑조건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n은 0보다 커야 된다. 자, 우리가 a의 x제곱이라는 값을 계산하면 항상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n은 0보다 커야 돼요. 자, 이 n이 이름이 뭐였죠? 진수였죠. 그래서 n은 0보다 크다. 얘를 우리가 진수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그에서는 밑은 항상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고요. 로그에서의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로그의 정의는 뭐냐? 자, 우리가 a의 x제곱은 n이라고 나와 있을 때 이 x값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x는 로그 a의 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로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a의 x제곱은 n 이 식을 보고 x값을 로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이 x값이 로그로 나와 있을 때 얘를 거꾸로 다시 이 지수의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왔다 갔다 하는 걸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이 왔다 갔다 할 때 팁이 있습니다. 팁. 자, 우리가 로그로 변환할 때 팁이 있는데요. 자, 한 번 뭐뭐는 영원한 뭐뭐다. 자, 여기 들어갈 말은 뭐냐?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발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발음을. 자, 팁이 뭐냐면 한 번 밑 인놈은 영원한 밑 인놈. 자, 발음에 주의하세요. 한 번 밑 인놈은 영원한 밑 인놈. 자, 여기 보면은 이 A가 뭔가요? 우리가 지수에서 배웠을 때 밑이었죠, 그죠? 마찬가지. 로그에서 요 A가 밑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대로 밑으로 가야 돼요. 밑에 있는 거 그대로 밑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가 표현하는 게 X니까 당연히 X는 여기 써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N은 진수 자리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반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A가 밑이었으니까 그대로 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진수는 밖에 있던 애였고, X는 위로 올라가는, 그죠? 요게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2의 세제곱은 8이라는 우리가 당연히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식이 있는데요. 자, 얘를 우리가 로그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보죠. 자, 로그로 바꿀 때 당연히 우리가 이 3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자, 3은 어떻게 쓰면 돼요? 한번 밑인 2는 로그 가서도 뭐다? 밑이라는 거죠. 그래서 2 밑으로 가고요. 자, 여기 있는 애가 진수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3은 로그 2의 8이다 라고 우리가 변환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로그로 나와 있는 이 값을 다시 지수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마이너스 2는 로그 2의 4분의 1이다. 자, 이런 식이 있는데요. 자, 지수로 바꿔보면 이 밑 2가 그대로 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표현하려고 했던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분의 1인 진수가 밖으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4분의 1.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게 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 모양을 로그로, 로그 모양을 지수 모양으로 왔다 갔다가 자유롭게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수업 시간에 와서 문제 1, 2번을 통해서 왔다 갔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은 예제 1번, 우리 요 왔다 갔다 변환을 이용해서 로그 값 계산을 한번 해보고요. 또 예제 2번에서 이 방금 했던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진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교과서 162페이지에 예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제 1번에 보면은 로그 2의 8. 자, 이 값을 계산하래요. 자, 우리가 새로 배운 기호 로그 2의 8. 과연 이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얼마랑 같은 값일까라는 걸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로그 2의 8이 지금 얼마인지 우리가 바로 못 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정의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자, 로그 2의 8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로그 2의 8을 x라고 둡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변환할 수 있죠. 어떤 모양으로? 지수의 모양으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지수의 모양으로 변환할 때 팁은 한 번 밑인 놈은 영원히 밑인 놈. 그죠? 밑이 2고요. 우리가 표현하려고 했던 숫자가 x니까 위에 x가 올라가고요. 자, 얘가 진수 8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2의 x제곱은 8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2의 x제곱은 8이다. 이 x값 못 구하는 사람 없죠? 몇 제곱해야 8 나오죠? 3제곱해야 8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x가 3이 나옵니다. x가 3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로그 2의 8 값이 얼마다? 3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로그 2의 8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3이랑 같은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를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2번도 로그 2분의 1의 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숫자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죠. 똑같이 x라고 둡니다. 자, x라고 두면 얘를 우리가 지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자, 어떻게 바꾸냐면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2분의 1이 되고요. 자, 요거에 x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8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은 8이다. 요 식을 풀어주면 돼요. 2분의 1을 몇 제곱해야 8이 될까요? 잘 감이 안 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1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2분의 1은 2의 역수죠. 그래서 우리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8은 우리가 2의 세제곱이라는 거 다 알죠, 그죠? 자, 우리가 지수법칙 둘이 어떻게 하죠? 곱하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세제곱이 되고요. 당연히 마이너스 x 얼마겠어요? 3이겠죠. 따라서 x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아, 그 말은 로그 2분의 1의 8값이 얼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로그 값을 뭘 이용해서 계산하냐면 지수로 변환해서, 그죠? x라고 두고 지수로 변환해서 계산하는 거 여러분 수업 시간에 와서 연습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예제 2번을 보도록 하죠. 자, 예제 2번은 n값을 구하라 문제인데, 자, 예제 2번은 첫 번째, 자, 로그 2의 n값이 5일 때 과연 이 진수 n은 얼마일까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1번이랑 똑같아요. 자, 얘를 무슨 모양으로? 지수 모양으로 바꿔주면 n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꿔보자. 자,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2에 여기 있는 값이 올라간다 그랬죠. 자, 얘가 얼마냐면 진수 n이 나오겠죠. 그럼 바로 하면 되죠. 자, 2의 5제곱 얼마죠? 32가 되겠죠. 아, 그래서 n은 얼마다? 32다. 바로 나오죠. 그죠? n은 32다. 바로 나오죠. 자, 2번도 마찬가지. 자, 로그 3분의 1의 n값이 마이너스 3일 때 n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죠. 자, 똑같아요. 지수 모양으로 바꿔주죠. 자,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3분의 1의 몇 제곱? 마이너스 3제곱이 얼마가 된다? n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끝납니다. 자, 요건 어떻게 계산하죠?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무슨 역할을 하죠? 밑을 역수를 취해주죠. 그래서 3으로 바뀌고요. 세제곱이 남죠. 그래서 3의 세제곱 얼마? 27이죠. 그래서 n은 27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쉽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지수로 왔다 갔다만 할 줄 알면 로그 값들을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우리가 두 번째 방금 배운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로그 값을 계산할 때 유용한 성질들이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a가 0보다 크고 a가 1보다 1이 아니다. 이거는 무슨 조건? 밑조건, 그죠? 밑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m이 0보다 크다. 이거는 우리가 m을 진수에 쓸 거기 때문에 진수 조건. n이 0보다 크다. 마찬가지 진수 조건입니다. m, n이 진수로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a 0제곱이 1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a 0제곱이 1이니까 이걸 우리가 로그 모양으로 바꿔보죠. 로그 모양으로 바꿔보면 요 위에 있는 0은 얼마죠?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로그 a의 1이 되죠. 그죠? 아,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로그의 진수에 1이 오면 그 값은 항상 0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a의 1제곱은 a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자, 이것도 로그 모양으로 바꿔주면 1은 로그 a의 a죠.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 값은 항상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성질을 알아보죠. 자, 로그 a의 n값을 스몰 m이라고 하고요. 로그 a의 n값을 스몰 n이라고 하면 자, 얘네를 우리가 지수 모양으로 바꿔주면 얘 같은 경우는 a의 m제곱은 m이다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a의 n제곱은 라지 n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2번 성질. 자, 라지 m과 라지 n을 곱해요. 이 둘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얘기는 이 둘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지죠. 그죠? 자, 그럼 mn과 지금 a의 n 플러스 n제곱이 같아요. 자, 얘를 우리가 로그 모양으로 바꿔보죠. 로그 모양으로 바꾸면 이 n 플러스 n이 로그 a의 mn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그 a의 mn이 뭐란 얘기죠? 스몰 m 더하기 스몰 n이란 얘기죠. 자, 스몰 m 더하기 스몰 n. 스몰 m은 여기 있고 스몰 n은 여기 있죠. 그럼 바꿔 써보면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보면 로그의 진수가 곱해져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진수의 곱셈이 로그에 들어있으면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집니다. 자, 요런 성질을 얻을 수 있고요.
자, 똑같이 세 번째 한번 해보면, 자, 이번에는 n분의 m을 한번 계산해보죠. 자, n이 요거였고 m이 요거였죠. 그죠? 자, 이거 나누기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뺀 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모양으로 바꿔줘보죠. 그러면 n-n은 로그 a의 n분의 m이 되죠. 그래서 로그 a의 n분의 m은 스몰 m 마이너스 스몰 n이 되고요. 자, 이거 똑같이 표현해보면 로그 a의 라지 m 빼기 로그 a의 라지 n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이것도 뭐냐면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바뀐다. 그죠? 위에서는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바뀐다. 자, 이런 성질 얻을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성질도 보죠. 자, 라지 m의 k제곱을 계산해보면 라지 m이 a의 m제곱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의 k제곱이 되고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둘이 곱하죠. 그러면 a의 mk제곱 이렇게 되죠. 자, m의 k제곱과 a의 mk제곱이 같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로그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mk는 로그 a의 m의 k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그 a의 m의 k제곱은 mk죠. 그죠? mk가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m 값이 로그 a의 라지 m이었죠. 그래서 m 값을 다시 써보면 k를 앞으로 빼고 k의 로그 a의 라지 m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뭘 할 수 있냐면 진수에 붙어있는 거듭제곱 이 지수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네 가지 성질을 정리를 해보면 자,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한번 다시 살펴보죠. 자,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밑조건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m이 0보다 크고 n이 0보다 크다. 진수 조건이에요. 자, 첫 번째 로그 a의 1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항상 0이다. 그죠? 그 다음 로그 a의 a 밑과 진수가 같으면 이 값은 항상 1이다. 이런 성질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진다. 그죠?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3번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으로 쪼개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4번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 k 지수는 어디로 된다?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 네 가지 성질은 여러분 계산할 때 많이 쓰이는 성질들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로그 a의 k제곱 얘를 한번 계산해보죠. 자, 얘는 우리가 4번 성질에 의해서 요 k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k의 로그 a의 a가 됩니다. 자, 로그 a의 a는 1번에서 밑과 진수 같으면 항상 1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k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가 있는 식을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로그 a의 라지 n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라지 n분의 1은 우리가 지수 모양으로 써보면 n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앞으로 나온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a의 n이 되겠죠. 그럼 얘는 보면은 이렇게 분수 모양이 들어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고. 그죠? 자, 이렇게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6번에서 로그 값을 계산을 수업 시간에 와서 해보시고요. 자, 우리는 예제 3, 예제 4 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복잡한 식들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하기 전에 몇 개의 주의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로그 a에 n 플러스 n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진수끼리 더해져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자,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건 진수의 뭐 곱셈을 덧셈으로 쪼개는 거지 덧셈을 덧셈으로 쪼개지 못해요. 자, 또 마찬가지. 자, 로그 a의 m 곱하기 로그 a의 n. 자, 얘 같은 경우에 곱셈이니까 곱셈 덧셈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로그 a의 n 플러스 n이구나. 자, 이것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수의 곱셈 얘를 덧셈으로 쪼갤 수 있다. 그죠? 뭐 반대로
덧셈을 뭐 이렇게 합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어쨌든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빼기로 나누기로 바뀌었을 때도 요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되니까 꼭 요것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3, 4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교과서 164쪽에 있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예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죠. 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요. 자, 얘는 일단 로그 2의 3분의 4고요. 자, 요 2는 우리가 여기 위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루트 3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 제곱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 방금 배웠죠?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로그 2의 3분의 4 더하기 로그 2의 루트 3의 제곱은 3이라는 거 다 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로그 더하기 로그인데요. 로그 더하기 로그인데 밑이 같아요. 그때는 진수끼리 곱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진수의 곱셈을 로그의 덧셈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 방금 배웠죠? 반대로 덧셈을 진수의 곱셈으로 합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가 다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곱하면 로그 2의 4가 되겠죠. 자, 그런데 4는 2의 제곱이죠. 그죠? 자, 그때 요 2는 또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2 로그 2의 2가 되고요.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 값은 항상 얼마다? 1이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그죠? 야, 이렇게 복잡한 식을 계산했더니 딱 단순한 2라는 답이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 똑같습니다. 자, 3을 어떻게? 올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로그 3의 2의 세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자, 마찬가지 2분의 1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3의 5의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자, 빼기 로그 3의 8루트 5 써보죠. 자,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5의 2분의 1제곱은 우리가 지수 시간에 배웠죠? 루트 5죠. 그죠? 자, 그래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진수끼리 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밑은 같고요. 그죠? 그래서 로그 3의 8 곱하기 루트 5 따라서 8루트 5죠. 그죠? 8루트 5. 자, 빼기 로그 3의 8루트 5. 아예 똑같은 값이죠? 빼니까 당연히 얼마?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예제 4번, 교과서 165페이지 예제 4번 문제 풀어보죠. 자, 로그 10의 2가 A고, 로그 10의 3이 B일 때, 로그 10의 71을 AB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로그 10의 71을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다 쪼개볼 거예요. 자, 어떻게 쪼개는지 보세요. 자, 72라는 숫자는 우리가 2랑 3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소인수 분해라고 하죠. 자, 71을 소인수 분해 해보죠. 그럼 2가 들어가고요. 2가 또 들어가고요. 2가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3이 두 번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하하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로그 10의 72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72는 방금 얘기했듯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쪼갤 수 있다. 그래서 로그 10의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3의 제곱 이렇게 됐죠. 자, 로그의 성질 중에 또 진수에 있는 거듭 제곱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3로그 10의 2 더하기 2로그 10의 3이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3이 각각 얼마다? A랑 B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3A 더하기 2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로그 10의 71을 AB로 표현을 해냈죠. 그죠? 이런 식의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의 마지막 개념을 보도록 합시다. 로그의 좀 설명이 좀 길죠?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성질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마찬가지 밑조건
진수 조건. 자, 이때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a의 n이라는 이 로그를 1이 아닌 양수 b를 밑으로 하는 로그로 나타내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그의 밑을 a에서 b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로그의 밑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로그의 a의 n 값을 m, 로그 b의 a 값을 n이라고 할 때, 자, 얘네 둘을 각각 지수 모양으로 바꿔주면 n은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또 a는 b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n값은 방금 얘기했듯이 a의 m제곱이고요. 자, a가 b의 n제곱이니까 a 자리에 b의 n제곱을 대입하면 b의 nm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럼 b의 mn제곱과 라지 n이 같죠? 자, 얘를 로그의 모양으로 바꿔보면 mn은 로그 b의 n 이렇게 되죠? 로그 b의 n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을 n으로 나눠보죠. 그러면 m은 어떻게 되죠? n분의 로그 b의 n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m과 n 자리에 각각 우리가 아까 했던 요 둘을 각각 대입을 해보죠. 그럼 m 자리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n 자리에 대입하면 로그 b의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그대로 로그 b의 n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결론을 보니까 로그 a의 n은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n 이렇게 되죠. 밑이 b인 로그가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공식인지 다시 정리해보면, 자, 밑 조건, 그죠? 진수 조건일 때, 자, 로그 a의 n은 로그 b의 a 분의 로그 b의 n 이렇게 돼요. 즉, 밑이 b인 로그로 되면, 밑에 있는 a는 분모의 진수가 되고, 위에 있는 이 n은 분자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외우기는 쉬울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건 밑으로 가고, 위에 있는 건 위로 가고, 그죠? 단지 밑이 다른 걸로 바뀐다. 자, 요 식을 꼭 알아두세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 4의 8이라는 값을 밑이 2인 로그로 한번 바꿔보죠. 자, 밑이 2인 로그로 바꿀 때 요 위의 식을 씁니다. 자, 로그 4의 8은 밑에 있는 4는 밑으로, 위에 있는 8은 위로. 그래서 로그 2의 4 분의 로그 2의 8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값을 각각 계산해보죠. 자, 4는 2의 제곱이죠. 8은 2의 세제곱이죠. 자,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 내려오고 3 내려오고, 그럼 로그 2의 2 당연히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되죠?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로그 4의 8 값을 이런 식으로 밑변환 공식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 a의 b를 밑이 b인 로그로 한번 바꿔보죠. 자, 로그 a의 b는 밑변환 공식 쓰면 b의 밑에 있는 건 밑으로, b의 위에 있는 건 위로. 그죠? 자, 그럼 로그 b의 b는 밑과 진수 같으니까 얼마죠? 1이죠. 그죠? 그리고 로그 b의 a가 되겠죠. 자, 그럼 요 식을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느냐? 밑과 진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역수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둘이 바꾸면 서로 역수가 됩니다. 그죠? 이런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자, 수업 시간에 와서 이 빗변환 공식을 이용한 노급과 계산을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 외로 또 많이 쓰이는 로그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성질들인지만 알아봅시다. 자, 5번. 자, 로그 a의 m제곱의 b. 이 밑에 거듭제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거듭제곱이 위에 있는 거는 위로 나가죠. 그죠? 이 밑에 있는 거는 분모로 나갑니다. 분모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성질이랑 종합을 해보면 로그 a의 m제곱의 b의 n제곱은 밑에 있는 거듭제곱은 밑으로, 위에 있는 거듭제곱은 위로 이렇게 된다는 거. 요 성질 많이 쓰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a의 로그 a의 b는 b다. 자, 얘는 뭐냐면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이 지금 궁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x라고 한번 두면 이거 우리가 로그 모양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어떻게? 얘는 한번 밑은 영원한 밑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b값이 얼마예요? x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x가 b라는 거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요거를 일반화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a의 로그 c의 b는 b의 로그 c의 a랑 같습니다. 자, 이거를 말로 설명해 보면 요 a랑
요 B랑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자리를 바꾸면 BA 이렇게 되죠. 아까 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B에 로그 A의 A가 되죠. 로그 A의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B가 된다는 것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요 성질들 특히 6번과 8번은 자주 쓰이기 때문에 6, 8번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